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초반으로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새댁이에요. 한창 행복하고 깨가 쏟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속상한 마음 하소연하려고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았네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저와 제 남편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사연을 전하니 부디 끝까지 들으시고 질책보다 차라리 속 시원하다고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라 다행이라는 위로의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편한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서로 다른 연인들과 사귀고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왜 몰라보는 거지? 싶은 생각이 저나 남편의 머릿속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날도 그랬어요. 제가 전남친과 헤어져 술 한잔 하자고 불렀거든요. 너만 하네. 솔직히 없는데 왜 남자들은 그런 거 모르지? 다만 하네? 내가 어떤데? 그거 칭찬 맞지? 뭐야, 자존감 높던 애가 연애에서 까였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당연히 칭찬이지. 까인 거 아니거든. 내가 차버린 거지. 바람난 자식 뭐가 좋다고 만나냐?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나는 어떠냐? 어?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는 너 마음에 든다. 내가 연애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너만큼 똑부러지고 예쁘고 나랑 말 잘 통하는 여자도 없더라. 멀리서 찾지 말고 나랑 사귀자. 순간 멍하니 한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편하고 말 잘 통하고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괜찮은 남자였는데 왜 한 번도 이상으로 생각지 못했는지 싶었던 거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레 오가게 되었어요. 친구 사이로 만날 때보다 오히려 연인 사이가 더 좋았고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으니 오랜 시간 봐왔기에 굳이 연애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니 주위에서는 당황하는 반응도 있었어요. 갑자기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서로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은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빠른 템포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다정한 커플이라 생각하고 결혼 진행도 매끄럽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문제만 없었다면 말이에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걸림돌이 된 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였거든요. 보통 남자가 집을 마련하고 여자가 혼수를 챙긴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 생각이 맞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혁찬이가 혼수를 책임질 테니 미영이 넌 집을 해오면 어떻겠니? 듣자마자 귀를 의심했어요. 물론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이 있긴 하지만 그걸 혼수로 가져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거든요. 둘이 살기엔 커서 나중에 아기가 생기기 전까진 새를 놓고 저축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 역시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말씀에 난감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죠. 혁찬이한테 들었어. 부모님한테 집 받았다며. 이미 있는데 그걸 뭘 새놓고 그래? 아까운 돈 들여 굳이 다른 혼수 할 게 뭐 있어. 그냥 있는 거 가져오고 그 집은 혁찬이가 채우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저희 부모님과 상의해 볼게요. 상의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미영이 네 명이 아니니. 내가 구식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야. 요즘 꼭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이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형편에 맞게 집 있는 사람이 집 해오면 되는 거 아니니? 네, 물론 저도 그런 편견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물려받은 집이 있다고 그걸 혼수로 쓰는 건 생각도 못했네요. 아니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너도 편하고 우리 쪽도 편하고 서로 편의를 생각하자는 거지. 있는 사람이 더한다더니 꼭 그 짝이네. 좋은 집 놔두고 혼수 생각을 못했다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전세 얻을 돈 충분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 괜히 미영이 곤란하게 만들지 마. 뒤에는 내가 뭘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해. 없는 집 없는 형편에 구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 있으니 혼수로 집 해오라는 게 뭐 잘못이야? 미영아, 안 그러니? 부모님과 상의해 볼게요. 집이 제 명이긴 해도 결혼할 때 혼수로 내놓는 건 부모님께 여쭤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뭐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내가 반대는 안 하겠다만 사돈네도 요즘 생각을 가진 분이시라면 반대 안 하실 거다. 있는 집 놔두고 전세살이가 웬 말이야?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재산이니 그걸 팔든 거기서 살든 세놓든 모두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혼수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보다 어차피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고민하는 찰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니 고민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혹시 그 집에 들어가 산다면 자기가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려던 돈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내놓는다고 했죠. 가전, 가구의 부분 리모델링까지. 솔직히 시어머니의 제안이 말이 안 된다고 초반에 생각했는데 아이 낳고 계속 살 것까지 생각하면 리모델링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매번 이사 나갈 때 드는 복비나 이삿집 센터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혼 직전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죠. 내가 요즘 세대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내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어땠겠니? 가끔 이렇게 생색 아닌 생색 내시는데 기분이 묘하기도 했어요. 집을 해가는 건 저인데 시어머님이 대신 생색 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그땐 그냥 다른 시댁보다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크게 대립할 일도 없었고 신혼집 인테리어에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쉽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집으로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어요. 신혼집을 리모델링하고 누군가를 초대하는 건 처음이라 인테리어에 대해 칭찬을 듣고 싶기도 했고 우리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싶기도 했던 거죠. 음식은 제가 직접 준비한 것도 있고 남편과 함께 주문한 것도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분위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아기자기하게 꾸민 거를 보시면 신혼집 같은 분위기로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니까 예쁘다고 해주실 거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오시자마자 집에 대한 칭찬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세가 꽤 오르겠네. 혁찬이한테 듣던 것보다 위치가 더 좋아. 역세권이라고 해서 사실 말만 역세권이지 걸어서 한 10분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네. 역에서 내려서 5분이니까 도착해. 진짜 역세권인지 아닌지 보려고 일부러 지하철 타고 왔다니깐. 그때 살짝 당황했어요. 오자마자 꺼내신 말에 살짝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신혼집이고 리모델링도 막 한 집인데 시세말을 꺼내는 게 거북하더라고요. 집을 팔 생각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은연중에 매매나 투자 같은 뉘앙스를 풍기시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아, 여기 역세권이라더니 생각보다 방도 크고 구조도 잘 빠졌네. 시세 떨어질 걱정은 없겠다, 얘. 네, 뭐 여기 가까우니까 편하긴 해요. 투자가 목적이 아니고 거주가 목적인데 시세는 상관없죠. 여기 팔고 다른 데 살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린데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니? 나중에 큰돈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리모델링도 잘 해놨겠다. 매매할 때 시세보다 더 주고 팔 수도 있다는 소리도 못하니 얘는? 무서워서 농담도 못하겠다. 이렇게 죽자고 달려들면.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건데
매매할 때 시세, 그런 얘기는 왜 계속해? 그래, 누가 뭐래? 나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안 팔면 그만이지. 괜히 말 꺼낸 사람 무안하게? 남편이 말하지 않았으면 제가 한 번 더 말하려 했는데 남편이 가운데서 중재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희를 나무라시며 저희 부부가 예민하다는 형식으로 몰아가셨죠. 시어머니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 되었다는 설레임, 신혼집에 대한 로망 등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식사자리를 생각했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준비한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는 듯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의 의사 면허를 저희가 결혼식 할 무렵 땄거든요. 시어머니는 집 이야기가 끝나니 시동생 면허 딴 이야기를 시작하며 온통 그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셨어요. 결혼 축하에 대한 분위기가 아니라 의사 자격증을 따낸 시동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하는 자리가 된 거죠. 여기 아파트 세대수도 꽤 있지 않아? 오면서 보니까 단지가 크던데. 나중에 병원 개원할 때 이런 대단지 끼고 하면 좋겠다 얘. 아니 그래? 도련님, 병원 개원할 예정이세요? 아니요. 아직은 인상경험 쌓는 게 더 좋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우선 병원에 페이닥터로 가려고요. 페이닥터 해봤자 뭐 몇 년이나 하겠어. 힘들게 의사 되었는데 남 밑에서 일해야겠어? 병원 개원 곧 할 거니까 너희도 곧 그런 줄 알아라. 찬우 개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을 게 뭐 있어. 병원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라 쉬는 것도 아니고. 우선 잘 배우고 실력 쌓는 게 먼저지. 찬우는 너랑 달라서 야망도 있고 머리도 있어서 배우는 거 금방이야. 걱정할 걸 걱정해야지. 도련님, 의사 면허 딴 거 축하드려요. 앞으로 배워야 할 게 더 많겠지만 화이팅이에요. 앞으로 배울 게 뭘 많다고 해. 다 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 찬우가 원래 실전에 더 강한 애라 금세 배운 거야. 결국 그날 가족 모임은 저희 결혼 축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은근히 돌려가며 한마디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았죠. 신혼집들이 왔으니까 세제며 화장지 사온 건데 그걸 꼭 들어야 하냐고 저를 피곤한 사람 대하듯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 듣고 딱 깨달았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빨리 비위 맞춰서 내보내자고요. 오가는 말이 길어봤자 머무는 시간만 더 길어질 테고 그래서 득될 게 없다는 걸 몇 마디 주고받으며 깨달은 거죠. 그렇게 집들이가 끝난 뒤 남편을 보는데 살짝 시무룩한 듯 처져 있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은연중에 시동생과 비교하며 남편을 깎아내린 게 마음에 걸렸겠죠. 사람이 빈말은 못한다고 제 앞에서도 그렇게 남편에게 말할 정도면 평소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그려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남편을 안아줬어요. 제 기분도 이런데 정작 남편도 형으로 결혼까지 했는데 집들이 자리에서 동생만 치켜 세우는 걸 보는 느낌이 얼마나 별로일지 짐작이 갔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렸을 때 시동생이 동네 중앙병원에서 페이닥터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내심 처음부터 규모 있는 큰 병원보다 차라리 중소형 병원에서 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거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대형 병원은 적응하기도 정신없고 월급도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아유, 모르면 아무 소리 말아라. 그게 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벌써 병원 하나 차려줬을 텐데 괜히 남 병원에서 고생만 시키니 내 맘이 편하지 않다. 엄마는 무턱대고 병원만 차리면 뭐해. 간호사 관리도 해야 하고 병원 하루 돌아가는 시스템도 알아야 하는데 못해도 남 밑에서 3년 이상은 해봐야 하는 거지. 찬우는 괜찮다는데 엄마가 옆에서 그런 말하면 괜히 바람 빠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 얘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너도 자식 낳아봐라. 뭐든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모 마음을 알아?
돈 있으면 내 병원 차릴 수 있는데 남 밑에서 남 돈 버는 거나 도와주는데 그걸 보는 부모 맘을 네가 알 리가 없지.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야. 저와 남편 생각과 다르게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시며 말끝마다 집에 돈이 있으면 걱정 없이 개원시켜주는데 이런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남편이 괜히 시동생의 허파에 바람 넣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는데 오히려 핀잔만 들었죠. 페이닥터 되라고 지금껏 네 동생 고생한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집안을 일으킬 의사가 있으면 뭐하냐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이 모양이라는 식으로 볼멘 소리만 반복하셨죠.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미묘한 불안감이 싹 트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고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아니까 시어머니가 돈 없으니 아들 개원을 못 시킨다고 한탄하는 게 꼭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우리 집을 노리는 건 아니신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날 집에 갈 때까지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는데요. 제 기우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군요. 결혼 생활이 1년을 채우려는 시점까지 이렇다 할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물론 아직 시동생이 페이닥터로 다니고 있으니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시동생 개원 때문에 저희 집이 필요하면 그동안 집요하게 물밑작전을 하며 저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없이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버렸던 거죠. 저는 남편과 다가오는 1주년 기념으로 뭘 할지 상의하고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바쁘니?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벌써 니네 결혼한 지 1년이더구나. 내가 고급 식당 잡았으니 거기서 다 같이 식사하자. 식구 된 지 1년이나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챙겨준 적도 없고 기념일 축하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예약했으니 경북군 한정식 집에서 11시에 보자. 그날 시간 괜찮지? 이런 연락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엔 기념일을 챙기지도 않으셨고 어머님 말씀대로 저에 대한 관심조차 크게 없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였죠.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큰 갈등 없이 지냈으니 어머니가 이제는 저를 인정해주나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뭐래? 식당 예약했다고 토요일날 식당으로 오래. 엄마가? 좀 의외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신 적 없는 분이. 나도 놀랍긴 한데 어머님답지 뭐. 음식 잘 못하시는데 해준다고 했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그랬을 텐데. 종종 밥 사주신 적은 있으니까.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네. 저만큼이나 놀란 남편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넘기려는데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귀에 남는 거예요. 이상할 게 없다는 그 말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 역시 마음 한켠에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혼 1주년이 다가온다고 특별하게 어머님께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기억하고 챙겨주시는 그 마음만 고맙게 받자고 말이에요. 좋은 식당에서 다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1년간의 결혼 생활을 축하받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1주년 당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막상 식당에 도착해보니 이미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시동생 역시 어머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더군요. 저는 속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은 시어머니가 시동생 이야기로 주제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결혼 1주년인 만큼 저희 축가 자리라고 대놓고 말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신혼 집들이 때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던 거죠. 아유, 우리 미영이 왔어? 벌써 가족이 된 지 1년이라니 세월 참 빠르구나. 내가 바빠서 이것저것 챙겨주지 못해 미안해.
그동안 살갑지 않은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 많았다. 환하게 맞아주시는 시어머님 말씀에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시동생이 형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 1주년이라니. 자신도 빨리 자리 잡고 결혼하고 싶다고 너스레 떨며 웃더라고요. 신혼집 생활은 어때? 네가 이야기해봐.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마누라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지? 확실히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미영이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어. 그건 거짓말 못하겠다. 미영이가 요리에 재능이 있나 봐. 녀석, 빈말에다도 엄마 밥이 더 맛있다 그립다 그러는 거야.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 보기 좋네. 미영이 너는 어때? 회사 일 하면서 살림까지 하느라 힘들진 않니? 힘들긴요. 이 사람이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뭐 혼자 살 때도 집안일은 했는걸요. 오히려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혼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든든해요. 제 걱정과 다르게 온전히 결혼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맛있게 식사하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살갑게 말 붙이는 게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더라고요. 멀리서 일부러 챙겨주시러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괜한 걱정했나 싶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 태도에 조금 놀라는 것 같았지만 웃으면서 장단을 맞췄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어느덧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탁 밑에서 케이크 상자를 꺼내시더군요. 내가 케이크 준비했어. 주방에 맡길까 했는데 생크림이 아니라 녹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짠 하고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식탁 밑에 숨겨뒀어.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아니요. 기분 나쁘긴요. 맛있는 식사 사주시는 것보다도 충분히 감사한데 이렇게 케이크까지. 와, 엄마.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엄마 고마워요. 자, 우선 초부터 끄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자. 어머님이 예약하고 가져오신 건지 꽃장식으로 예쁘게 된 케이크를 보자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질 뻔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왜 사람 중에 태가 강해서 내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이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태 밖에 있을 땐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지만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잘 챙겨주고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감동이었죠. 그런 것도 모르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세웠던 시간들이 미안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감동이었을 뿐이죠. 어때 미영아? 네, 뭐가요? 이렇게 온 가족 모여서 축하해주고 챙겨주는 시어머니 있으니까 좋지? 아, 네, 좋죠. 감사해요, 어머니. 함께 살면 이런 거 매일 해줄 텐데 어떠니? 네? 그게 무슨...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사는 거 어떠냐고. 찬우는 매일 병원 일 때문에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 사람이 없으니 썰렁해서 혼자 있기 싫다 얘. 그러지 말고 들어와 같이 살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 살아. 우리 결혼하면서 리모델링 싹 하고 들어온 거 알면서. 리모델링 했으니 집 팔더라도 더 비싸게 팔 거 아니야. 손해보는 장사 아닌데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내가 다 니네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막말로 미영이 임신하면 애는 누가 보니? 출근하라 살림하랴 지금도 바쁜데 거기에 애까지 낳으면 설마 오가는 시간만 1시간이 넘는데 나보고 매일 애 보러 출퇴근하라는 거 아니지?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야.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면 편하잖아. 사돈 양반도 다 지방에 계셔서 애 보거나 산후조리 해주는 것도 힘들고 내가 다 해줄 거 아니야. 어때 미영아? 괜찮은 생각이지?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안 그러셔도 돼요.
저 임신하면 일 그만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만 해야 하니까 맞벌이로 바쁘겠지만 저희는 집이 있어서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외벌이로도 충분히 저축하고 살 수 있어서 애 낳아도 제가 키우고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그럼 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나 좀 모시고 살아라. 네? 왜? 내가 어려운 말 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모시고 산다고 같이 살자 하는데 싫다며. 그럼 네가 나 모시고 살면 되잖니. 1년 동안 우리가 몇 번이나 만났는지 너 기억하니? 그게 가족이니 남이니? 남도 우리보다 더 자주 만나겠다. 이게 다 니네가 멀리 살고 직장 다니며 바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애 낳으면 그만둘 거라며. 그러면 지금 그만둬.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나도 며느리한테 공양 좀 받아보자. 엄마,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더위 먹었어? 자식한테 공양받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무슨 죄라고 미영이한테 그래? 나랑 이야기해. 됐어, 넌 빠져.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해? 그지 미영이 명이잖아. 그러니까 미영이랑 이야기해야지. 저희 집이 제 명인 거랑 어머님 집에 들어가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세요? 왜 상관이 없어? 너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그 집 팔라는 소리잖아. 큰 집이 2개나 있을 거 뭐 있어? 네 말대로라면 집이 노후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사는 집 나 죽으면 니네 줄게. 그러니까 지금 그 집 팔아. 왜 팔아? 언제 내 나와서 이사 갈 생각 말고 쭉 살라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왜 그래? 잔말 말고 그 집 팔아서 찬우 개원하는데 보태.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제 집 팔아서 도련님 개원시키라는 거죠. 저희는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어머님 모시고 살고요. 아니 뭐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 우리 가족을 모두 생각해서 그러자는 거지. 니네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찬우도 좋잖아. 안 그래? 아니 도련님은 병원 잘 다니고 있잖아요. 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어머님이 욕심부리세요? 야, 내가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니네가 생각이 없는 거야. 남 혼자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허송세월 보내기 딱 좋아. 배울 게 있긴 뭐 있어? 그 환자가 그 환자지. 니네 집 시세가 이제 15억 넘는다며. 지금이 딱 팔 타이밍이야. 어영부영하다 괜히 집값 떨어져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엄마, 왜 이래? 형, 결혼기념일에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고 말했잖아. 개원할 생각 없다고. 엄마가 차려줘도 됐다고 할 판에 형 집도 아니고 형수 집 팔아서 병원 차려달라는 게 말이 돼?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보니까 10억 아파트 팔아봤자 크게 개원하는 것도 아니더만. 이것저것 장비 사면 건물 통째로 빌려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두 층이어서 물리치료실 만들어 운영하는 건데 뭐 힘들다고 1년 다니면서 배웠으면 됐어. 남전 일 그만하고 이제 네 일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조용히 있어. 괜히 초치지 말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지라는 가사말이 떠오르며 상황이 그저 우습더라고요. 처음에 쎄하던 그 예감이 맞았던 거죠. 어쩌면 1년 동안 잠잠했던 진짜 목적이 이거였나 싶었어요. 집값이 정점을 찍을 때 그 타이밍을 노렸던 거예요. 순간 도련님도 한통속인가 싶었지만 정색하며 아니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어머님의 편애가 불러온 욕심이라고 결론을 내었죠. 엄마, 형수님 집까지 팔아서 병원 운영할 마음 없어. 내가 없는데 엄마가 뭘 알아서 한다는 거야? 하요, 남 좋은 일 시키면서 뭘 알아서 한다고. 지금 빨리 병원 열어서 돈 벌어야지. 좋은 기회 놓치면 후회해. 형수가 집 팔면 큰 돈 나오는데 누가 그 돈 가지고 튄대?
어디 엄한데 투자해서 돈 날릴 위험성이 있어. 부자들은 병원 짓고 싶어도 가족의 의사가 없어서 못 짓는다는 판국에 준비된 의사 있는데 투자 좀 하는 게 뭐 힘들다고. 가족 좋다는 게 뭔데? 엄마, 정말 선 넘으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제 집이어도 앞으로 살 거 생각하면 안 파는데 왜 함부로 미영이한테 팔라고 강요하세요? 그럼 그렇지. 어쩐 일로 우리 1주년 챙겨주시나 했더니 결국 이걸 노리셨던 거군요. 저 이 집 팔 생각 없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없으면 없는 거지. 케이크를 엎어? 미쳤어?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죠. 시동생이 아니라고 어머님을 말리고 남편이 화를 내도 어머님의 폭주는 멈출 줄 몰랐어요. 결국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저니까 제가 단판을 내야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크를 엎어버렸어요. 케이크가 뒤집어지자 고급 식당 분위기는 당연히 아수라장이 되었죠. 초는 꺼지고 달콤한 크림은 사방으로 튀면서 어머니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분노에 찬 시선을 보내셨고요. 남편은 저를 말리려다 이내 체념한 듯 다시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대로 마무리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게 눈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냐, 지금 이 난장판에? 휴대폰을 꺼내들고 간단히 말하고 끊는데 시어머니는 이 판국에 어디로 전화하냐며 저에게 비아냥거렸죠. 그리고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부동산 아줌마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왜요? 못 오실 분이 오셔서 당황하셨어요? 어머님, 저 모르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내가 뭐 어쨌다고? 아줌마, 괜히 가족 모임에 와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세요. 제가 불렀어요. 어머님이 가라 마라 하실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사장님, 죄송해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동산 아줌마는 약간 주저하는 듯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지만 곧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 몇 번이나 여기 이 여자분이 저희 부동산에 몇몇 분들을 데리고 오셔서 시세가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곤 며칠 전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이 저희 사무소에 오셔서 형 집인데 곧 팔 거라 시세 파악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주가 김미영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 본인의 동의 없이 매물을 등록할 수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미리 물어본 것 뿐이지. 무슨 허위 매물이라고? 내가 없는 집 내놓는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 아들 집 맞아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글쎄요. 실소유주가 전혀 팔 생각이 없는데 제3자가 함부로 팔겠다고 광고하면 중개사 입장에선 곤란하죠. 허위 매물을 걸릴 수 있으니 저도 조심스럽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수, 오해예요. 엄마가 그냥 형 아파트라고 해서 형수님 동의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병원 개원하려면 큰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며느리 혼수로 들어온 거면 어차피 시댁재산 아니야? 큰돈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지. 뭔 생색을 이렇게나 내는 건지. 소유주 동의 없이 매물을 등록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부동산 아줌마가 단호하게 말하고 이만 가보겠다는 말을 한 후 방을 나가셨어요. 시어머니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어처구니 없었던 건 방금 전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던 시동생도 어머님과 한패였다는 사실이었죠. 입을 떼려는 찰나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게 다 무슨 난리니? 가족끼리 사이좋게 하면 될걸. 어쨌든 네가 집을 팔아주면 너랑 혁찬이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공짜로 살 수 있다는 게 내 계획이었어. 뭐가 문제란 말이니? 엄마,
지금까지 듣고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어요? 집은 미영이 개인 재산이고 우리는 팔 생각이 없어요. 왜 남의 집을 멋대로 처분하려고 합니까? 남의 집? 그게 남의 집이야? 네 아내가 혼수로 가져왔으면 시댁재산 아니냐고. 내가 구식이라지만 이건 예로부터 내려오는 상식이야. 게다가 너희가 우리 집 들어오면 난 늙은 몸으로 외롭지 않고 너희도 집세 아낄 수 있고 이보다 더 윈윈이 어딨니? 저기 어머니, 그 논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네요. 혼수로 집을 제공한 건 결혼 전부터 제가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쓰겠다고 서로 합의했기 때문이잖아요. 시댁 재산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참. 그게 다 너 편하려고 해준 건데 이젠 다 부정하겠단 거지? 좋다. 그러면 너희만 편하면 되겠니? 둘째는 어떡하라고? 우리 찬호. 병원 개원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형수님, 그게요. 저도 사실 병원 운영은 아직 자신 없고요. 엄마가 너무 빨리 시작하라고 하셔서 그냥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정말로 당장 팔 생각은 아니었는데. 너 거짓말 좀 작작해라.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결국 엄마랑 한패였잖아. 부동산에 가서 시세 물어보고 다닌 건 엄마가 시켰다 치자. 너도 기회만 되면 집을 판 돈으로 병원 차릴 생각이었으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엄마 손바닥 위에서 춤을 췄으면 지금쯤 정신 번쩍 들어야지. 형, 오해라니까. 진짜로 개원 확정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 열어두고 한 거고. 찬우 씨, 사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엄마가 있음이야 쉽게 쓸 수 있겠지 하고 넘겨 짚은 거죠. 그래서 허락도 없이 매물로 알아보러 간 거고. 만약 내가 모르는 새에 등록됐다면 어쩔 수 없었다며 우릴 기정사실화 했을 거잖아요. 솔직해지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치가 떨려서야 되겠니? 너희 집 활용만 잘하면 둘째 성공시키고 너희도 엄마 집에서 공짜로 살고 서로 윈윈이라니까. 그건 어머니 기준의 윈윈이죠. 저희에겐 그저 시동생 뒷바라지밖에 안 되고요. 저랑 찬혁 씨가 왜 도련님 개원 자금을 대줘야 하죠? 저희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도련님 위하는 거잖아요. 야, 가족이면 서로 도와줄 수도 있지. 뭐 그리 삐딱해. 형제가 등 돌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겨우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져야 하니?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지금까지 속으론 우리 엄마도 언젠가는 달라지겠지라고 믿어왔는데 동생 위주로만 사는 건 알았지만 아내 재산을 이렇게 제멋대로 하려 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더 이상 엄마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찬혁아, 너까지 왜 이러니? 가족이면 조금만 희생할 수도 있잖아.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네가 남편이라면 좀 잡아 보든가. 미영아, 네가 말 좀 해봐. 내가 늙은 부모로서 대접받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부탁이야? 네, 힘들고 말고요.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시면 전 돈이 더 중요해요. 가족이라 부르긴 해도 저한텐 도련님은 말 그대로 남이고요. 가족끼리 도우라는 말은 쌍방 합의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이번 일로 저희 부부 인연 끊는다 해도 전혀 아쉽지 않네요. 세상에, 요새 며느리들은 이렇게 뻔뻔한 거야? 형제 사이 이간질하는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냥 그만합시다, 엄마. 지금 저기 식당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부동산 사장님까지 와서 다 본 상황에서 더 이상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해하실 게 아니라면 저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미안은 무슨 미안? 내가 왜 미안해야 해? 네 아내가 집을 갖고 오기로 했으니 시댁 재산이나 마찬가지라고. 그 말도 수십 번 들었고 이젠 귀가 따갑습니다. 제가 가진 집을 어머니 마음대로 누굴 위해 판다 안 판다 정하는 거 도저히 용납 못해요. 끝이에요, 엄마. 더 할 말도 없고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만 가볼게요. 엄마가 마음 바꾼다고 해도 우린 이미 선을 넘어섰다고 느낍니다. 야, 혁찬아, 내 말 아직 안 엄마, 말 끝나거나 말거나 우린 그만. 잘 계세요. 형수님, 잠깐만요. 이런 식이면 나중에 정말 어색해진다고요. 어색해지기 싫으셨다면 처음부터 제 아파트를 유치하게 탐내지 않았어야죠. 이미 늦었네요, 도련님. 가자, 여보. 더 할 얘기도 없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저를 잡아 이끌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가족끼리 이럴 거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죠. 식당 직원들이 들어와 케이크 조각과 크림이 잔뜩 튀어 엉망이 된 테이블을 치우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어렴풋 보이더군요. 시동생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악다구를 쓰고 있었죠. 며느리가 어찌 이러냐고 뒤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스레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차에 타고 집으로 조용히 돌아왔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부동산 아줌마는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거? 사실 그 부동산 아줌마가 우리 엄마 친구분이셔. 뭐? 진짜? 그런데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말할 게 있나? 집을 내놓는 것도 아니니 굳이 인사시켜야 한다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 인연 참 신기하네. 우리 아파트 앞에서 부동산을 하시다니. 정확히 말하면 그 반대야. 엄마 친구분 덕분에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었거든. 우리 본가가 지방이잖아. 그래서 서울에 살만한 곳이 어딘지 부모님이 부동산 아줌마한테 종종 물으셨나 봐. 때마침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어서 시도했는데 운 좋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이 집이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저희 집을 내놓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 1주년이 되기 며칠 전 부동산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같은 동네 살아도 저도 일하고 있으니 자주 찾아뵙지 못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런 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알려주셨죠. 워낙 아파트값이 오르던 때라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가면서 집값을 문의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문의하러 왔을 때 누군가를 동반하고 왔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중 하나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며칠 전 시동생이 와서 저희 집 주소를 알려주는데 그 집이 저희 집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식당 근처에서 대기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부동산을 오가며 매매 생각을 했다면 제 결혼 기념일에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식당에 들어갔을 때 식사를 마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말 없는 시어머님을 보고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미안해. 사실 엄마가 동생 편애한 게 오래됐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혼수 대신 집을 가져오라고 성화하실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이내 저에게 사과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사실 남편도 시어머니의 강한 성격 탓에 평생 길을 못 피운 사람이라는 걸 이젠 알았으니까요. 시동생을 지켜 세우며 큰아들은 너무 무던하다, 야망이 없다라는 말을 달고 사셨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그 상처가 누적이 되었겠죠. 당신 잘못 아니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끝까지 내 편 들어줬잖아. 우리 둘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엄마는 앞으로도 평생 동생 편만 들 테니 이젠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이야. 네가 있어서.
네가 없었다면 나 이런 용기도 못 냈을 거야. 고마워.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는 별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팔아 시동생 병원 개원 자금을 만든다고 난리치더니 완전히 무산된 후 잠잠해진 거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동생이 시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 다니던 중형병원을 그만두고 개원을 알아보려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무산되니 다시 병원에 취직하려 알아보는데 경력이 없으니 받아주는 곳이 없어 더 작은 동네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팔고 개원할 때 투자를 받을 양산으로 여기저기 투자자들까지 불러들였던 모양인데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얼마 없던 인맥까지 정리된 것 같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단신 욕심 때문에 큰아들 내외도 잃고 도련님이 다니던 그나마 좋은 병원마저 그만두게 된 거죠. 그 모든 화근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큰아들 내외인 저희가 너무 냉정했다며 친척들에게 하소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들이 동생 병원 개업하는 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요. 시동생이 인생이 꼬이게 된 것도 저희 탓이라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명절 때 시댁 큰어머님께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님께서 요즘도 그러신데요. 돈 좀 있는 며느리 들여봤자 속 썩이기만 한다. 라고 한숨 쉬신다고요. 제가 시동생 병원 개업을 도와주지 않아서 자식 사업을 망쳤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피식 웃으며 말해요. 우리 집 지키겠다고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라고요. 결혼 1주년이라는 날에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진 건 씁쓸하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더 확실히 깨달았고요. 남편도 엄마가 결국 동생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완전히 눈을 떴죠. 시동생은 결국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의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해요. 야근도 많고 힘들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우리 아들이 원래 큰 병원 다녔는데 라며 한탄만 하신대요. 자신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앞으로는 제 결혼 생활을 남의 욕심이나 계산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낼 생각입니다. 가끔 시어머니 소식이 들려와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남편과 저는 더욱 단단해졌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욕심이 우리 부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가족들과 마음 나누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